영원한 천국 정유정. 롤라는 거대 네트워크이자 빅데이터이며 통합 플랫폼이다. 게임과 커뮤니티와 영상 혹은 방송 채널이 무한대로 생성되고 소비되는 곳이다. 이곳엔 지상의 동화와 지하의 신화가 동시에 구현되는 가상세계도 존재한다. 가상세계에선 하고 싶은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도 받지 않는다. 도덕적 부담을 짊어질 필요도 없다. 나보다 잘난 것들이 내 손에 죽길 바란다면 총을 들면 된다. 몇 놈이 아니라 대륙 단위로 쓸어버리고 싶다면 전쟁을 일으키면 된다. 불량하고 불건전한 환상을 원한다면 술과 약의 세계가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죄다 심심한 자를 위한 궁극의 프로그램도 있다. 아들 셋을 키워보세요. 라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심해로 내려갈 수도, 에베레스트로 올라갈 수도, 태양으로 직진해 장렬히 산화해 버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든 될 수 있다. 남자가 될 수도, 여자가 될 수도, 영웅이나 악당이 될 수도, 여우가 될 수도, 히드라가 돼서 영원히 침만 뱉고 살 수도 있다.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건 롤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 미덕이다. 남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배가 아플 일이 없다는 점에서 가상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뭐니 해도 롤라 극장이다. 가상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인공 시점으로 유장하게 살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용법도 까다롭지 않다. 요약본 리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극장을 고르면 된다. 형식별, 장르별,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신작이 끊임없이 개봉되므로 선택의 폭은 거의 무한대다. 극장 속 서사는 실제 삶과 똑같이 인식된다. 자신의 자아가 서사 속 주인공의 자아로 대체되기에 가상의 삶이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다. 인지하는 시점은 극장을 벗어난 후다. 극장 속 삶이 끝나야만 본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삶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설계돼 있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극장 속 삶이 좋았다면 반복해서 갈 수도 있다. 스포일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삶이 재시작되는 순간 이전 삶에 대한 기억은 말끔하게 사라진다. 반대로 이전의 삶이 싫었다면 다른 극장을 찾으면 그만이다.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찾다 보니 행복의 내생이 생겨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삶을 택할 수도 있겠다. 도파민 평형을 되찾는 데 가장 유용한 전략이다. 쾌락 역치를 낮춰 사소한 즐거움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므로. 매사가 그렇듯 예외적 소수자도 존재한다. 롤라가 찍어대는 인스턴트 가상 극장에 물린 자, 희소한 것에만 끌리는 희소 성애자, 고통과 행복을 오가는 도파민 시소놀이에 지친 자, 반드시 간직해야 할 기억이 있는 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구현하고 싶은 자 등등. 그들이 우리 업계의 주요 고객이다. 업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격이나 습관, 취향, 일상 패턴 등을 파악해 삶의 서사를 설계한다. 극장이라는 툴은 롤라가 제공한다. 롤라의 극장과 작동 방식도 동일하다. 반드시 죽음에 이르도록 설계된다는 점 역시 같다. 의뢰인이 살았던 실제 삶을 토대로 미래가 설계된다는 것과 소유 개념이 없는 롤라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자산이라는 것만 다르다. 롤라가 만든 극장이 공용이라면 업자가 만든 극장은 개인용인 셈이다. 롤라의 공용극장은 줄여서 롤라극장이라고 부른다. 개인 극장의 정식 명칭은 드림시어터다. 의뢰인은 드림시어터 안에서 자신의 실제 인생을 두 번째로 살게 된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그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봤다. 물어라 하듯 그는 슬쩍 턱을 들었다. 본인 얘기를 할 거라면서 왜 공다리를 앞세웠어요? 예.
해놓고 그는 내 정수리 너머를 넘겨다봤다. 공달을 향한 시선이었고 움직임 없이 한동안 머물렀다. 나 몰래 공달과 신호라도 주고받는 것처럼 아니면 요령 있게 답할 시간을 벌고 있거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해서요. 이해상 씨는 드림 시어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시조새에게 간택되려면 눈에 띄어야 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는 글만 못 쓰는 게 아닐 것이다. 낚시꾼으로서도 재능이 없었다. 관심을 끌 미끼로 기껏 생각해낸 게 공달이라니. 그나마 미끼로서 가치가 있는 특이사항, 공달이 앵무새라는 점은 밝히지도 않았다. 그렇긴 한데 그저 미끼는 아닙니다. 저 떽떽거리는 목소리로 "아빠 어디 갔어?" 라고 쉴 새 없이 캐묻는 앵무새와 단둘이 산다면 누구든 입 닥치게 할 방법을 궁리할 겁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만 잔소리는 피하고 싶은 것처럼. 나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봤다. 이 남자와 공달, 바리스타가 한데 얽혀있는 이야기란 말이지.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롤라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음 말을 삼켜버리는 눈치였다. 나는 기다렸다. 그러다 롤라 극장에도 들어보게 됐어요. 돌아온 후엔 후회했고요. 부질없고 허무했거든요.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기도 했고 요샌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를 보는 게 답니다. 날씨가 궁금하거나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을 때만 가끔. 그럼 나를 어떻게 찾아냈어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드림 시어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인생이 롤라 극장처럼 설계될 수 있다더라고요. 설계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정보를 더 얻고 싶어서 드림 시어터 커뮤니티를 찾아 들어갔는데 맨 첫 페이지에 박제된 글이 있었어요. 제목이 업자 족보였는데 열어보니까 업자별로 프로필이나 특징, 연락처 같은 걸 정리한 목록이었어요. 거기서 이해상 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결국 다음 말을 하지 않았다. 듣는 입장에선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은 합법이었다. 답답했던 나머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다. 대화 중 가장 열받는 일은 지금처럼 말을 하다 말다 하는 거라고. 전직 동물학자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의 말이 마무리됐다. 맥이 탁 풀렸다. 언젠가 나를 택한 이유로 그냥이라고 답하는 자를 만난 적이 있다. 전직 동물학자라는 이유는 그에 못지않게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